인터넷의 댓글과 채팅 등으로 남겨진 영화평들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분류할 수 있을까? 매일 수없이 쏟아지는 뉴스를 보고 주가를 예측할 수 있을까? 데이터 앤 디지털라이제이션 기업 SK 주식회사 CNC는 최근 사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집단지성 기반의 데이터 분석 연구를 통해 역량을 키우고 사업이나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한 이 대회에서 이색적인 주제의 참가자가 주목을 끌었습니다. 감성 문장과 뉴스 학습 모델을 기반한 주가 예측의 가능성 연구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를 만나 연구 배경과 과정, 결과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랫폼 1그룹 어큐인사이트 플러스의 전현상 수석입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어큐인사이트 플러스의 딥러닝 분석 플랫폼인 모델러에서 오토DL 연구 개발을 맡고 있고요. 머신러닝, 딥러닝 연구 개발 자사나 DTM은 테크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성 모델은 자연어 처리에서 오피니언 모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력 문장이 들어오면 그 문장이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또는 보통인지를 분류해주는 NLP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분류 분석기를 말합니다. 자연어 처리에서 대표적인 감성 모델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데이터는 IMDb 영화평론 리뷰 데이터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리뷰어들이 작성한 어떤 구어체에 가까운 채팅 문장은 문맥상 감정을 지닌 프레그먼트나 프레이즈들이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리뷰 문장을 입력으로 학습시키고 출력 레이블을 영화의 별 개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개 내지 4개는 부정, 그리고 5개 내지 6개는 보통, 7개 내지 9개는 긍정적인 문장이라고 태깅할 수 있는 거죠. 감성 분류도 좀 핫해진 게 구글의 딥러닝 버트 모델 알고리즘이 2018년도에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버트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파인 튜닝이라고 들 수 있는데요. 이미 광범위한 글을 학습한 모델 피처를 보유하고 있는 모델이라서 새로운 문장에 대한 분류학습 수령이 굉장히 빠릅니다. 적용 분야는 어떤 문장이 지속적으로 작성되는 곳에 시계열 데이터를 분류 분석할 수 있는 곳이면 모두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은 쇼핑몰에 일정 기간 작성된 구매 댓글들이 긍부정 비율에 따라서 구매 패턴 EDA 시각화 같은 분야에 쓰이면 좋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깃허브의 이슈 트래킹이나 앱스토어에 달리는 개발자 앱 댓글 시계열 분석기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략적인 주가 예측기로서 감정 기반 분류 학습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딥러닝으로 자연어 처리 분야를 뒤집었었던 버트 모델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싶은 개인적인 엔지니어로서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경연의 어떤 전제 조건이 정형 데이터의 사용 불가였는데요. 즉 정답이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인터넷 기사 문장만으로 주가 등락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주어진 뉴스 기사를 보고 분류 모델이 금융 문장을 작성하는 기자가 어떤 공격적인 어휘를 많이 사용해서 작성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어휘로 작성되어 있는지 정도를 분류할 수 있는 어떤 분류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가 작성한 문장의 오피니언 어휘는 주가의 동향을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 주가 기사 동향이 긍정적인 문장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주가가 올랐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문장의 긍부정이라는 의미는 어떤 시간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룹 안에서 빈번하게 통용되는 문맥의 패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주가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의 긍부정적인 문장 분류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제가 버트로 만들었던 딥러닝 모델은 감정 분류로 바이어스 시킨 다음에 다시 주가 문장을 트랜스퍼, 재학습했던 분류기인데요. 그리고 또 단일 문장을 판별할 수 있는 분류기였습니다. 그래서 학습 입력 데이터가 한 문장 단위의 버트 임베딩 데이터였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분류기를 다시 예측기로서 동작할 수 있는 어떤 셀렉션 펑션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날짜의 주가 기사 문장이 n개라고 했을 때 그 n개의 문장의 감성 분류 스코어를 계산한 확률 평균을
그날 주식 종가의 업다운을 결정하는 예측값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문장별 분류 확률의 평균이었기 때문에 그 스코어의 리콜보다는 프리시전 값이 강하게 작용하는 함수였어요. 그래서 문장 판별 확률의 평균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때까지 일반화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감정 기반의 주가 문장 분류 밸리데이션 액큐레시 스코어가 74% 정도 어느 정도 나와줬기 때문에 높은 확률들로 예측한 문장 분류들이 애매하게 분류된 값들보다 좀 더 크게 작용하게 하려고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모델 학습 과정은 크게 딥러닝 학습 데이터 준비 과정인 전처리 과정, 그리고 버트 모델 학습 최적화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처리 과정으로는 우선 문장에서 분류용어, 예를 들어서 특수문자나 HTML 태그, URL 같은 노이즈를 모두 클린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버트에서 입력할 수 있는 임베딩 토큰 길이가 학습 수렴 속도에 영향을 크게 미쳤어요. 그랬기 때문에 일별 기사 문장을 한 문장 단위로 스플릿시키는 과정을 통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정 토큰 이상의 문장 길이를 정규화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에서 날짜가 다르면서 중복된 문장을 모두 드롭했습니다. 날짜가 다르면 학습 출력값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딥러닝 학습 모델 과정에서는 우선 학습 문장을 날짜와 상관없이 골고루 섞이도록 데이터를 셔플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셔플링된 데이터를 해당 날짜의 문장으로 주식 종가 태깅 데이터를 머징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된 각 문장은 버트의 모델 입력 값인 임베딩 토크나이징 처리를 한 뒤에 학습을 시켰습니다. 기존 머신러닝과 다르게 딥러닝에서는 피처 익스펙션 과정이 없어요. 모델 학습 과정에 같이 처리되기 때문에 모델에 임베디드 문장을 입력하고 레이블링 작업만 해주면 슈퍼바이즈드 러닝 분류 학습이 쉽게 가능했습니다. 자연어 처리에서 임베딩은 문장을 숫자 데이터로 벡터화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문장 단어들은 학습 모델 입장에서는 단어 단위로 자르는 토큰화 과정과 단어의 순서를 정하는 넘버링을 통해서 숫자로 변화한 다음에 각 단어 간의 연관성을 부여하는 임베딩이라고 하는 고차원 벡터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버트 같은 경우는 인풋 임베딩이 토큰 데이터, 세그먼트 데이터, 포지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큰은 말 그대로 단어별로 숫자 인덱싱을 하는 걸 뜻하고, 세그먼트는 앞뒤 문장의 위치 정보를 포함합니다. 경연에서는 제가 단일 문장을 학습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세그먼트의 경우에는 제로로 통일했어요. 그리고 마스크는 버트의 입력 임베딩 길이를 맞추기 위한 패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은 모델의 학습에서 밸리데이션 셋 매트릭에서 최적의 비용 함수를 산출하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모델 학습의 최적화 과정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작업은 시간과 컴퓨팅 파워를 많이 소모하는 작업인데요. 밸리데이션 액큐레시 스코어를 어떤 오브젝트 펑션으로 최대화하는 목적 함수를 세웠고요. 어큐인사이트 플러스의 오토DL의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트는 프리디파인드 모델의 개수가 9,200만 개 이상으로 굉장히 무거운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경연에서 주어졌던 20만 개 이상의 문장을 학습시키는데 한 회폭당 T4 GPU 코어 기준으로 130분 정도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은 경연 모델 최적화에 필수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매뉴얼 서치는 말 그대로 사람의 경험에 의존한 어떤 사전 정보로서 학습의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인간의 과정을 말합니다. 파라미터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서 최적화 비용 함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연구가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오토ML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큐인사이트 플러스의 모델러에서도 5가지의 오토DL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버트나 GPT 같이 무거운 모델의 경우에 자동화 학습 처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를 받고 이밸리에이션 테스트를 한 결과는 밸리데이션 액큐레시보다 마이너스 14% 정도 떨어졌었던 58.1%의 스코어를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가 분류 예측기로서의 모델링은 실패했다고 생각돼요. 감성 기반 트랜스퍼 분류 모델로 종가를 예측한다는 게 실제 스코어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해보고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당황했습니다.
테스트 F1 스코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자체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나는 기존 논문대로 구현을 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있거나 버그가 있는지 일일이 검증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던 걸로 기억해요. 실패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경연에 맞지 않는 버트의 3단계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헤비한 모델링을 구현한 게 실패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경연에서 한글 문장만으로 딥러닝 학습을 시켜서 종가를 예측하는 게 제약이었기 때문에 어떤 로부스트한 모델은 애초에 만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략적인 트레이닝 예측 모델보다는 약간 인문학적인 AI다운 자연어 분류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게 과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15만 개의 영화평론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다음 9만 문장의 기사 제목을 학습한 다음에 또다시 15만 개 이상의 본문 학습을 거치게 되는 실시간으로 학습 결과가 절대로 나오지 않는 모델이었습니다. 테스트 스코어가 좀 안 나오는 것을 검증하면서 주어졌던 그 13년도에서 18년도의 학습 데이터의 크롤링 주식 기사 문장이랑 19년도 크롤링 문장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19년도에는 약간 선택적으로 전문 주가 기사 문장에 대한 분포가 높아 보였고, 학습 데이터의 경우에는 기사에 서론부터 결론이 모두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감정학습의 전문 용어와 같은 건조한 문장은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약간 크롤러가 변경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교훈도 있습니다. 19년도의 경연 주가는 장이 굉장히 스윙이 많았어요. 꼬리도 길었고요. 그래서 기사의 긍부정과는 상관없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일이 빈번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장의 상승 하락이 큰 날은 절대로 기사나 소문을 듣고 투자 결정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경연 이후에 올해 회사 컨퍼런스 고객 의뢰 데이터 중에서 건설공사 자재 분류 검색기 의뢰가 왔었어요. 템플릿이 정해지지 않은 어떤 건설 자재 엑셀 시트에 대한 대분류 12개 항목으로 약 3만 개의 데이터로 분류 검색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했었는데요. 제가 경연에서 사용했었던 버트 모델을 그대로 입력 데이터를 건설 자재 항목으로 바꿔서 학습시켰더니 검색기로서 완벽하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고객 POC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는데요. 영상 처리에서 딥러닝 CNN이 모든 전통적인 머신러닝 분류 인식기를 대체했듯이 자연어 처리에서도 버트 모델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NLP 분야에서 버트 기반의 검색기나 엔티티 분류기의 정확도가 높아진 만큼 한국 시장에서 자연어 처리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